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번번이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현대차 코나가 결국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결국 리콜이 됐군요. 그럼 모든 코나 전기차는 가서 리콜 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전부는 아니고요.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3월 13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리콜에 들어간 겁니다. 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2만 5천 대, 해외에서도 7만 7천 대 이를 전망입니다. 이 코나 전기차는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3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국내외에서 최소 13건의 화재가 보고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수 부열로 보면요, 2018년에는 생산 공장에서 주차 중에 화재가 2건 발생했습니다. 예. 2019년에는 미충전 상태에서 2건, 충전 중과 완충 후, 주행 중에 각 1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충전 중에 2건, 완충 후가 3건입니다. 이처럼 주행 중 화재는 다행히 거의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큰 화재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5건의 화재가 발생했군요. 결국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지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콜 받으러 가면 배터리 자체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리콜은 되지는 않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됩니다. 먼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요.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또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이 감지되면 충전이 중지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면서 경고 메시지가 소비자와 긴급 출동 서비스에 자동 전달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코나 전기차 차주들은 이 같은 리콜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자 치유가 아니라 이 감시 시스템만으로 충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전기차 충전기에는 코나 전기차는 80%만 충전해달라는 안내판까지 붙어서 차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차주들은 근본적인 하자 추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재 원인 밝혀졌습니까? 네,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리콜은 현대차의 자발적인 리콜이고요.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조사 중입니다. 예. 화재 원인을 아시려면 전기차 배터리의 다단계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LG화학이 일종의 건전지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을 만들면 현대차의 합작 회사인 HL 그린파워가 이 셀의 묶음인 배터리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배터리 모듈에 관리 시스템을 묶어서 전기차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 셀이나 팩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현대차와 모비스, LG화학 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달라집니다. 예. 일단 국토부는 배터리 셀 제조 단계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의 분리막 손상 등 품질 불량으로 내부 합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은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현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 불량이 원인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자동차 업계는 그런데 다른 논란거리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건데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욱 현대차 전무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중고차 매매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이 그동안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한 시한이 만료됐고요. 이 기존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중소기업 벤처부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중고차 업계에는 6천여 업체 5만 5천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에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현대차가 굳이 중고차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 불만이 많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수입차 업체들은 중고차업도 같이 하는데 국내 업체만 역차별한다는 주장도 그동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칼자루를 쥔 중소기업부는 전제 조건으로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 방안까지 내야 한다면 현대차가 굳이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나 큰 이익을 거둘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고차업 진출이 그룹 총수 승계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이런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